샤인머스켓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가분들이 다른 품종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세 번째, 네 번째 포도 주산지 같아요. 거기 갔다 왔는데 10년이 지났지만 별로 변한 게 없어요. 품종도 샤인머스켓, 세토자이언트, 피오네 10년이 지났는데 거의 품종 변화도 없고 재배 스타일도 재배 방식도 거의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분들은 굉장히 기본 원칙들을 중요하시는 것 같아요. 포도 1년, 2년은 유목이라고 그래요. 3년, 4년은 양목이라고 그러고 5년부터는 이제 성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포도를 몇 년부터 답니까? 2년부터 다시죠. 제가 가는 데마다 물어봤어요. 일본 사람들은 포도를 본격적으로 다는 수령이 5년이다. 5년 차부터 본격적으로 포도를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부터 4년까지는 나무에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5년 차 될 때까지는 나무 수채를 충분히 확보하고 뿌리를 신장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그게 우리와 차이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좀 비교적 유목기 때부터, 요즘 좀 덜한데 예전에는 2년 차부터도 포도를 많이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샤인 품질이 많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해요. 뿌리량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5년 차부터 포도를 다니까 나무가 상당히 튼튼합니다. 10년 전에 심었던 나무가 지금도 멀쩡해요. 그 포도도 많이 생산하고 있고, 햇빛이 우리나라보다 뜨거운데 그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일소 현상이 별로 없어요. 수세가 셀수록 좀 축가 현상이 많은데 이 축가 현상이나 일소 현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피, 갈변, 열과 화진, 뿌리량이 충분히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웃자라지가 않아요. 마디 간격이 뭐 짧고 뭐 15cm 이하, 이렇게 여유 있게 참을성 있게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품종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장기간 재배를 하지만 가격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고 재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좀 가격이 너무 많이 변하고 품종도 너무 샤인으로 쏠렸다가 또 다시 내려갔다가 뭐 이렇게 좀 많이 변화무쌍하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불안정하다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죠.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거 샤인머스켓인데 백화점이긴 하지만 한 송이에 13만 원. 일본에서 오카야마에서도 샤인머스켓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피오네, 그 다음에 세토자이언트, 뭐 오로라 블랙, 요즘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품종들이 오카야마에서는 주품종이에요. 적색계 품종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빨간색을 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샤인머스켓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로라 블랙, 근데 이것도 굉장히 가격이 좋습니다. 송이당 14,000원. 백화점이긴 하지만 공판장에서도 샤인 제일 사소 옥수짜리가 5만원, 6만원. 가격이 좋으니까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재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 송이에 12만원. 샤인머스켓, 오로라 블랙, 이거 8만원. 이렇게 비싼데, 하여튼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포도 가격을 그래도 안정적으로 잘 받으니까 여유있게 이제 재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샤인도 미숙과 많이 출하하고 이제 소비자들이 그 샤인머스켓 품질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시작할 때는 프리미엄 포도였는데 지금은 그냥 싼 포도가 돼버렸어요. 이게 이제 그 사실은 품질의 문제죠. 품질을 향상시키려면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뿌리가 모든 걸 다 결정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뿌리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특히 이제 잔뿌리가 세근이라고 하죠. 잔뿌리가 모든 양수분을 다 균형 있게 빨아먹는 역할을 해요. 붉은 뿌리는 나무를 지탱하거나 질소 위주로 흡수를 하고, 그래서 그 뿌리량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나무가 웃자라지가 않아요. 근데 뿌리량이 없으면 나무가 웃자라거든요. 웃자라면 화진 생기고, 나중에 축가도 생기고, 가피 갈변도 생기고, 열과도 생기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다 뿌리죠. 뿌리량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으면 절간이 짧고 수세가 굉장히 안정돼요. 그리고 뭐 우리 전정하시죠? 뭐 12월, 1월, 2월 때 전정하시는데, 전정을 할 때도 나무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뭐 4월 달에 냉해 입으시는 분들 많은데 4월 달에 뭐 영하로 그 온도가 내려가더라도, 기온이 내려가더라도 냉해를 입지 않습니다. 버팁니다. 진짜로 뿌리량이 충분히 확보가 돼서 도장하지 않고 천천히 큰 나무들, 동해에도 강하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것은 뿌리입니다. 뿌리. 그러면 또 중요한 것들이 뿌리를 둘러싼 토양. 토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배수입니다. 배수. 물이 잘 빠져야 돼요. 그래야지 산소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야지 뿌리가 산소를 잘 들이마시고 호흡을 하고 뿌리 끝 돼서 새뿌리가 잘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수가 정말 중요하고 또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림 사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포도 쪽으로 가야 돼요. 지금 샤인마스켓 같은 경우도 너무 소홀했어요. 너무 눈앞에 돈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목기 때 과다 착과하고 비료 많이 주고 숙기가 충분히 안 됐는데 미숫가루 그냥 시장에 출하해버리고 그리고 과다 착과해서 너무 안 익으니까 적정 수확기가 한참 지났는데 그냥 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이 질기고 샤인마스켓 같은 경우에는 1차 처리하고 110일 안에 출하를 해야 돼요. 근데 보통 뭐 양호하신 분이 120일, 저는 한 160일까지 가시는 분도 봤는데 그럼 식감이 떨어져요. 식감이 질기고 일본 사람들은 1.5톤, 1.8톤 뭐 이렇게 달아요. 그것도 성목, 일본에서 성목은 5년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숙기가 만개하고 나서 85일에서 90일이면 시장에 나가거든요. 그럼 그때면은 보통 8월이면 나가요. 노진데, 비가림인데. 적게 다니까 일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2톤에서 2.4톤 기준으로 한다면, 뭐 진흥청 체계는 만개 후 105일인데, 보통 110일 정도 잡고 하면, 보통 6월 상순에 1차 처리를 했으면, 그러면 110일 잡으면 9월 20일 정도가 적정 이제 수확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월달 넘어가면 그건 좀 지났다고 보는 거예요. 일반 비가림 노지에서. 보통 1월 첫째 주 정도에 1차 처리를 많이 하니까 6월 10일 기점으로 하더라도 9월 10일이면 90일이죠. 하여튼 9월달까지는 출하를 할 수 있어야지 그게 제대로 된 포도라는 거죠. 늦어도. 근데 10월달, 11월달까지 가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10월달에는 많이 나가고 너무 늦어져가지고 과다착과해서 12월달까지도 가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저장이 한번 축적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이게 싹이 제대로 안 나요. 지베릴린 1차하고 2차 사이에 충분히 세포 분열을 해서 세포수가 충분히 만들어진 상태에서 2차 때 과립비대제를 처리를 하면 괜찮은데 세포 분열이 충분히 안 됐어요. 근데 2차 때 너무 과립비대를 세게 처리하는 거예요. 풀매트나 더크리를. 보통 보면은 일본 사람들은 2차 때 그 풀매트 더크리 사용 안 하는 농가들이 더 많아요. 지온이 충분히 안 오른 상태에서 가공 시작하면 뿌리가 발생이 안 돼요. 뿌리량이 자꾸 줄어들어요. 뭐든지 뿌리 문제거든요. 19세기 영국 산업혁명이 있을 때 어린애들 있죠. 7살, 8살, 10살 이럴 때부터 일을 시켰어요. 근데 어린애들 무슨 일을 많이 시켰냐면 굴뚝 청소를 많이 시켰어요. 왜냐면 몸이 작으니까. 근데 너무 어릴 때부터 10살도 안 됐는데 그 안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걔네들이 한 20대 되면 많이 죽었대요. 폐병 걸리고. 왜냐하면 몸이 한 20살은 돼야지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몸이 완성이 안 됐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한 20살만 넘어도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샤인마스켓이 사실 그랬어요. 돈이 되니까 그냥 2년차부터 막 달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성목이 됐는데 생리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도 그래요. 포도나무도. 이게 너무 나무를 혹사하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발현이 돼서 이런 잎이 뻗어나가지 않고 잎이 작아지고 우글거리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그 생리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뿌리다. 잔뿌리량만 무상하면 다 해결이 돼요.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묻자라지 않고 꽃도 잘 만들어지고 당도도 잘 오르고 그리고 그 잎에서 합성하는 모든 탄수화물들은 다 포도 쪽으로 보내버려요. 소모하지 않고. 자라면 소모하는 거예요. 과일로 보내면 연료로 쓰는 거고 정리하는 거예요. 질소비를 줄이고 제식가 공격 충분히 확보를 하고 물량을 줄 때는 주고 줄일 때는 줄인다. 캠벨 하시는 분 제식 간격 가로 세로 어느 정도 심으셨어요? 250에 250 3목인데 2m 50, 2m 50이면 그래도 비교적 적정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식 간격을 캠벨인데 가로 세로 1m씩 심으신 분을 봤거든요. 그러면 색이 올까 안 올까요? 색 안 와요. 웃자라지 않게 도장되지 않게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 품종에 맞게끔 적정한 거리를 적정하게 제식 간격을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자라요. 그 수세 안정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좁게 심었다가 나중에 그래서 간보를 하잖아요. 간보를 하면 수세가 안정화됩니다. 우리 선생님 캠벨 삽목인데 2m 50이면 그래도 괜찮게 띄우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삽목이면 1m 80에 2m 10 이렇게 좁게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넓게. 그래야지 수세가 안정되게 균일하게 클 수 있는 거예요. 제식간격, 적정 제식간격. 그래서 뭐 캠벨도 한 3m씩 띄워주라 책에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이제 수용하기가 힘드시니까 보통 2m 50에서 3m 그 사이로 띄워주시죠. 우리 선생님처럼. 샤인머스켓이나 사배채 같은 경우는 보통 주지 간격 3m에 일항 간격 2m 50, 좀 넓게 하면 2m 70 이 정도 많이 하시는데 경액기, 과립 면학 이후에도 계속 웃자라고 수학 이후에도 계속 웃자라고 그러면 그것도 더 띄우라는 얘기예요. 간보를 해서. 그래서 유럽종 포도가 좀 수세가 센 편인데 유럽종 포도 재배하시는 데 가면은 간보를 해가지고 원래 4m로 심었다가 8m 이렇게 되는 데도 많아요. 가운데 나무 자르면 8m니까. 그래서 뿌리 간격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줘야지 좋은 포도를 생산할 수 있다. 너무 좁게 심으면 뿌리끼리 막 지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나쁜 독성 물질이 나와요. 이런 독성 물질이 나오면 이 포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줘서 뿌리가 충분히 뻗을 수 있도록 좁으면 간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중간에 나무를 잘라줘요. 그러면 뿌리가 지상부 나무만큼 그만큼은 뻗어 있어야 돼요. 그 지상부 생장량과 뿌리 생장량이 1대 1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고품질 포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교육들을 워낙 많이 받으셔가지고 사실은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 사항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거를 실천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부수적인 정보들보다는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